이수근의 주식 사냥입니다. 9월 18일입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불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에서 손실 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장에서 흐름을 맞춰서 잘 놀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우리가 잘 편성했는지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흐름에 맞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나 로봇이나 또 바이오나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베팅해야 할 종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수 레버리지 ETF, 우리나라 코덱스 레버리지 12630, 요것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에서 따라붙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꺼지더라도 지수 ETF는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키 맞추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우리가 너무 뭐 흐름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제 그네들이 또 씌워주면 또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 종목 안에서 크게 순환매가 또 돌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고민할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볼 거는 몇 가지 없어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우리가 화장품, 먹거리, 이 소비재 섹터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차기적으로는 뭐 원전과 방산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다시 잡으려고 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소비재 섹터, 그다음에 뭐 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쪽이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지금 보안, 이쪽이 조금 더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지금 보안 같은 경우는 또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 AI 이 연결해서 이제 보안 섹터라든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쪽도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런 반도체,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소비재 섹터, 이거 소비재 섹터라는 거는 화장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쪽 관련주들이 부가가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점차 원전과 방산에 대한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또 유럽의 긴장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또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AI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뭐 이쪽도 우리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주도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합니다.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이제는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수소 관련주가 좀 생태계 쪽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미래 먹거리, 그 미래의 에너지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주사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코스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경기부양책도 쓰고, 그다음에 어떤 금융 규제도 풀고, 또 상법 개정안도 하고, 또 대주주 양도소도 완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주사 관련주도 또 한번 레벨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이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꾸준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계속 그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가는 놈들이
속된 말로 가는 놈들이 더 갑니다. 지금장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한 종목을 잡으면 안 돼요. 약한 종목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가요. 지금 로봇 관련주만 봐도요. 클로봇 같은 거 보십시오. 가는 놈만 가잖아요. 계속 올라가려는 흐름들. 하이젠, RNM 올라가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로보스타. 그쵸? 로보스타도 상한가 갔잖아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상한가 갔는데 가는 놈만 가요. 로보티즈. 정말 무섭게 가잖아요. 로보티즈도 지금 무섭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에 돈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매매는 필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밖에 로봇주에서 뭐 삼현이라든지 삼현 이런 종목군들도 매매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오늘도 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은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 먹거리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늘도 결국 올랐어요. 장중에 좀 빠지긴 했지만 D&D 파마텍, 또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지금 뭐 G2G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G2G 바이오 이거는 또 매매 가능하신 분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꼭 봐셔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항암제 또 빅바이오텍 아이테오젠도 제가 봤을 때 아직 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전 종목이다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또 ABA 바이오라든지 또 A, 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에이프리 바이오나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그 소규모 회사들 있죠. 중규모 회사들도 주목해 봐야 되고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근육 빠지지 않는 이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모멘텀은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장기 입형 돌파하고 이제 좀 추세를 잡아가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윈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은 지난달 추천주였어요. 하나마이크론도 결국은 지금 80% 거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봐야 되게 PSK 홀딩스 요 종목군도 이제 HBM 관련주잖아요. 그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적인 컨택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YC 삼성전자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YC도 오늘 급등했는데 여전히 이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소비장에서는 또 인도공업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이쪽도 계속적인 관심을 여러분들이 꼭 가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소비재는 APR 쪽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APL이 전 대장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모아가는 하락이 깊게 나오면 오히려 매수가 가능해요. 농심도 최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반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국면이고 오리온 그 다음에 뭐 삼양식품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식품 대신에 이제 급 20에서 깨지면은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료품 관련주, 호텔 관련주,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중국인 무비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무비자 오늘 거래 정지가 됐네요. 어떤 이슈가 오늘 있었나 본데 잠깐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테슬라 면세점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된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이건 처음 제가 방금 봤어요. 저도 사실 오늘 지금 외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호텔신라 어쨌든 호텔신라 호텔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건 스테이블 코인 다날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LG CNS, 그 다음에 NCN, 뭐 KCP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정책주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파수,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XM 이런 기업들도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클라우드 쪽, 그 다음에 더존비존, 뭐 이거는 뭐 추천주였는데 장후 넥스트레이드에서 1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존비존 드디어 가는 모습. 그 다음에 AI 쪽, 뭐 한국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또 뭐 클라우드웍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클라우드웍스는 보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뭐 이쪽 뭐 솔리드 얘는 통신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뭐 KCS, 제가 아이온큐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도 단기적인 테마성의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방사는 뭐 하나시스템, 뭐 풍산 이런 것도 있고, 또 원전은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바이오, 로봇, 반도체, 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조선, 뭐 방산, 또 화장품, 그 다음에 지주사, 지주사도 잘 봐야 되고, 한국 금융지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바라겠고, 또 사막 콘덴서, LMSSE,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마전기도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사마전기 그냥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왜냐면 얘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바바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저가의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야지, 따라 붙으면은 내일 또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럴 거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안 되니까 차라리 밀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밑으로 깨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서서히 분할 매수하면 좋아요. 근데 5일선이 밑으로 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고요. 5와 20이 결국 줄어들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와 이 검은색 선이죠. 빨간색 선이 모아 이 응축될 때 오히려 이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되, 지금은 따라붙는 매매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수 추종하는 ETF에 따라붙는 매매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조정 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걸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도 마찬가지고 정거점 뚫었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호와 20이 이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 때, 요 5호선과 20의 선이 간격이 차라리 줄어들 때 지수 추종, 지수 ETF를 베팅하시려는 분들은 그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어떤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올라가면 나는 로봇을 들어가 있고, 로봇이 급등하면 로봇을 팔고, 나는 바이오 들어가야지. 바이오 들어갔다가 또 바이오가 급등하면 바이오 팔고, 나는 그럼 다음에 반도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유도리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 근데 좋은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하락을 내고 나서 급등을 시켜버려요. 하락을 내고 나서 급등시켜버려요. 하락을 내고 나서 급등시켜버리기 때문에 요런 하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수급이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이잖아요. 이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이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호재를 터뜨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좀 좋은 종목군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뭐 로봇, 바이오 이런 종목은 좀 무게감 있고 실적이 나오거나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게 어렵다. 데이 트레이딩 혹은 뭐 스윙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들고 가시고,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매를 노리는 방법. 나는 지수 ETF, 지수 베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오히려 떨어졌을 때, 5와 20이 줄어들었을 때, 이 간극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서서히 분할매수하는 관점으로 들고 가시고 나서 슈팅 나올 때
이제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밤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